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때문에 휴장이었죠.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같은 경우 살펴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혹은 낙관적인 의견들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쪽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휴장 다음에 바로 또 개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 연휴를 지나는 우리 시장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움직이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양시장 서로 등락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680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07%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강보합권 쪽 보이고 있습니다. 894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의 영향 중 어떤 쪽에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을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든든한 네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 마지막으로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개장이 되기 전에 매매 시그널 먼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제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왔는데요. 관련돼서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우리 증시는 이제 지방선거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대장이 휴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 즉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보다 상회하면서 나타나면서 다소 우려보다는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포는 다소 완화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었던 이제 연준 베이지북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현재 증시에서는 마찬가지로 변동성도 다시 한번 속속 높이는 현상을 나타났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들은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이번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하게 되면서 하락폭을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하락 세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세트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를 중심으로 하락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S&P 500 섹터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섹터만 중심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연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제조업종 부분에 대해서의 타격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들도 더불어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경기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은 여전히 강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 어제 1일부터 해서 연준은 이제 양적 긴축을 또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긴축 시기가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성장 평가가 굉장히 좀 약소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그래픽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 대비했을 때 그 순이익 마진율이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호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과 같은 이런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컨센서스를 조금 하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제 양적 긴축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번에 8조 9천억 달러 정도의 대차적 축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이제 신용 자산들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들이 이제 굉장히 좀 악독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이런 어떤 양적 긴축까지 진행되게 되면은 기업에서는 고용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좀 다소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번 이제 미국에서 발표했던 4월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40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예상 대비해서 부합하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용 시장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완만한 경기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에서의 발언들을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어떤 약속 평가들, 여기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그 고용이라든가 노동 시장에 대한 확보 부분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고객들의 소비력, 즉 이제 어떤 시민들의 이제 구매력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준도 마찬가지로 이번 이제 미국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 GDP 부분들을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현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매력 감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0.5% 가량의 높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어제 1일부터 해서 이제 코펜하겐에서 유럽 유마티스 학회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또 관련돼서 좀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램시마라든가 이런 어떤 대학 제품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숭이 두창을 비롯해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질병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헬스케어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병목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다만 우려와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컨센서스를 충분히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방어적인 매매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또 개최를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에 대한 역량 평가들이 굉장히 약소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한국은행 측도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이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했던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이후에 어떤 중앙은행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은 최근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도 한번 길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재 관련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115달러 선에서 소폭 상승을 해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에너지 섹터가 상승을 했던 원인 중 한 가지도 오늘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또 개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이제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90%가량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또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실 때 이제 변동 폭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6월의 첫 거래일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전국 동시 선거로 인해서 지방선거로 인해서 휴장을 이어가는 시장이었죠.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된 만큼 어떤 시장의 흐름이 펼쳐질지 많은 분들이 걱정 반, 기대 반이실 텐데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이번 시간은 제가 개장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이 된 상황을 좀 살펴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증시와 관련돼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발표가 된 베이지북 내용 등을 살펴보면 경제 지표들은 조금씩 호전이 되어가고 있으나 관련돼서 여전히 그 대외 증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리스크들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 시장 하반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바로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6월의 첫 거래일 지금 현재 지수가 떴다고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약세로 시작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0.59%, 0.64% 현재 약세로 시작을 하면서 2,66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상 체결 지수에는 빨간불을 켰었는데 지금은 현재 약세로 좀 출발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0.52% 하락하면서 88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확실히 더 많은 하루네요. 상승 종목은 코스피 같은 경우 226개, 현재 6개 정도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96개의 종목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 혹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천천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코스피 시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종목들 현재 살펴보면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 0.89% 하락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6만 전자를 넘어서 7만 전자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 약세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6만 6,8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총 2위인 LG에너지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0.68% 하락하면서 44만 1,0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오늘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1.39%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1,500원 선, 1,500원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10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0.47% 하락하면서 84만 3,0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하락합니다. 0.16% 하락하면서 6만 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총 코스피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좀 다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0.69%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하네요. 지금 현재 28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화학만이 유일하게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저희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자주 이야기가 됐던 종목인데요. 0.68% 상승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4천 원 선 현재 상승하면서 58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함께 좀 살펴보면 비슷한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1%대 하락합니다. 지금 현재 18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참고로 기아도 1.87%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현재 1.22% 삼성 SDI 하락 출발합니다. 56만 8천 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1.53% 하락하면서 83,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현재 코스닥은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위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죠. 1.50%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하락폭을 좀 키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49만 7,4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2위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0.81% 하락하고 있고요. 6만 1,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앞서서 좀 언급이 됐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0.85% 하락하면서 25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게임주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들이죠. 최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수급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오늘 출발하는 종목들 좀 보면 카카오 게임즈 0.48% 하락하면서 62,200원 선 지나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도 보면 1.98%, 지금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낙폭이 가장 큽니다. 1.98% 하락하면서 44,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게임주로서 펄어비스와 위메이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1.10% 하락하면서 62,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가장 하락폭이 좀 큽니다. 3.04% 하락하면서 82,8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도록 하죠. 0.86% 하락하면서 81,100원 선, 마지막으로 천보 지금 현재 0.19% 하락하고 있고요. CJ ENM 관련돼서는 현재 2%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16,4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관련돼서 좀 특징적인 테마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 관련돼서 올라왔던 신재생 에너지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현재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묶여있는 종목 LG전자 1.90% 하락하면서 10만 3천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현재 0.38% 하락하면서 38,900원 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98,8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C도 0.93% 하락하면서 159,5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다음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안에서는 그래도 좀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 나오고 있네요. CS윈드 1.40% 상승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800원 선 오릅니다. 58,000원 선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LS도 0.15% 상승하면서 66,100원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면 한국전력도 함께 묶여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성 종목 보도록 할 텐데 0.24% 하락하면서 84,1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거래일에 좀 올라왔던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네요. 테마 관련돼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들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시황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제대로 좀 맥을 짚어주시는 분이시죠.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 개장을 좀 했는데요.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네요. 일단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오늘 지난 밤에 끝났던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로 끝났던 상황인데요. 좀 쉬어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3일 연속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이틀 정도 쉬어가는 것은 좀 당연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좀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추세로 한번 환산을 좀 해보면은 전체 추세를 이등분을 좀 해보면은 여기서 걸리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한번 급등을 하고 여기서 숨고르기의 국면, 행보가 좀 약간 길어질 수는 있는데 아마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의 움직임들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항시 중심축에서는 위아래 등락, 중심축에서 흔들린 자리, 여기서도 약간 흔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봤을 때는 3일 상승 이틀을 조정, 그 다음에 5일선의 지지선을 받기 때문에 내일은 올라가는 것이 보합이거나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5일선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약세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후장에 이제 반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다시 한번 상승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시장 종합 상황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폭적인 매도세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도세가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기관의 선물 매수세가 하고 좀 상쇄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고 베이시스가 현재 백워를 기록해서 조금
약세 부분들은 있지만은 일단 뭐 장중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이제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좀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이제 흐름들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지켜보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이제 탑에서 보면은 태양광 에너지가 먼저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에서 좀 지켜주고 있는데 먼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태양광 에너지 중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가 현재 포함이 된 어떤 신성 ENG를 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해서 그 DDR5 현재 반도체 장비 발주 쪽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신성 ENG가 탑픽은 아니지만은 새롭게 부각이 되는 뉴페이스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차트의 이제 내용으로 한번 잠깐 이제 보시면은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처음에 상승을 했을 때 전체 상승폭의 중심 위쪽에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십자 도중을 보이고 상승 반전했고 다시 한번 상승 삿바 형태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상승 삿바 형태의 중심 위쪽에서 숨고르기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올라가죠. 이런 전형적인 어떤 상승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들이 나와줄 확률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 에너지 쪽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풍력 관련된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풍력 관련된 흐름들을 보시면은 유니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차트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대폭적인 큰 상승, 상승 삿바형 형태 위쪽에서 지금 십자 도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현재 거래량이 다소 폭발적인 거래량은 아니더라도 현재 완만한 어떤 상승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 형태를 보이고 있는 어떤 내용은 유니슨이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니슨을 한번 좀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차백신 연구소하고 진매트릭스가 눈에 좀 보이죠. 차백신 연구소는 제가 아침 프로에는 아니지만은 다른 프로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온승이 도취항 관련된 테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 장대 양봉 첫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크게 상승했고 오늘도 갭상승이 되고 있는데 차백신 연구소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치료 백신, 그 다음에 예방 백신을 전문화하는 그 내용으로 하는 그 개발 업체인데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제 백신을 투여했을 때는 면역 저해 현상이 보이는데 차백신 연구소에는 그 면역 증강제와 더불어 제조합 단백질 제조합 백신 이쪽에 대한 건데 이걸 치료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예방 효과도 있는데 그 항암 프로토콜 차원에서 제일 먼저 비형 간염에 대해서 예방과 치료 쪽을 같이 하고 있죠. 그 이면적인 내용의 기술력을 보면은 그 항암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에 온수기 두창 관련해서 어린이 급성 간염 이게 가장 큰 이슈로 떠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오늘 좀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세를 현재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상승사파 형태가 장대 양봉에서 나타났죠. 그러면은 보통 제가 중심 위쪽에서 이렇게 멈춰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이제 갭으로 동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형성이 됐던 그 2층 상단이 하나의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한번 시가에서 멈춰지면 계속해서 가는 시그널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가에서 조금 빠지더라도 오장의 반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와 이제 비슷한 흐름을 이제 보이는 종목이 이제 진 매트릭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쪽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강한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 후발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그 오르지 않은 부분의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동구바이오입니다. 동구바이오는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 박스권 층의 중심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위쪽에 이제 상승사파의 직자 도전 형태의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동구바이오 제약의 또 순환매로 이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현재 그 온수기 수창 관련된 그 내용이 장세가 계속적으로 돋보여주네요. 그 다음에 HK 이노엔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온수기 수창 백신 관련된 2세대 그 백신 관련된 그 내용인데 정부에 좀 납품을 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번 폭의 상승, 조정, 중심 조정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좀 상승을 좀 해주는 관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온수기 수창 관련된 기업의 내용, 이면적인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기업의 내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차백신 연구소나 HK 이노엔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이제 진카의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봐주셨는데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 중에 혹시나 지금 특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들 이외에 이 종목은 아직 매기는 쏠리지 않았지만 특징적으로 좀 보는 것이 좋겠다는 종목도 있으실까요, 파트너님? 예. 어떤 테마의 섹터를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네,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방금 전에 원숭이 두창 이야기도 해주셨고 앞서서 제가 이제 개장 상황에서 브리핑을 해드렸던 건 신재생 에너지 쪽들은 처음에 전거래일에 좀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또 거의 다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군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이제 신성 ENG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직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 이제 상승 그다음에 한번 절반 꺾어지죠. 절반 꺾어진 차원에서 작은 양봉이 연속해서 나와줬다는 거, 연속 4일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쪽의 순환매는 이제 광명 에너지 쪽의 또 흐름들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상황을 좀 보고 좀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풍력 에너지도 이제 약간 후발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아직 매기가 쏠리지 않은 종목군 같은 경우에 지금 매기가 쏠린 것은 동국 SNC, 유니슨이 매기가 쏠렸는데 매기가 쏠리지 않은 종목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기술이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보시면은 이런 그 삼각수렴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삼각수렴형 형태에서 이렇게 이제 탈피를 하면은 이게 3파에 해당이 되는데 3파 중에서 상승과 조정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격이 낮은 종목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풍력에너지는 그 유럽 관련된 그 로우 사태에 관련된 어떤 수급의 매기가 상당 부분 세기 때문에 한동안은 굉장히 세게 갈 수 있는 현재 섹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중기적으로 한번 좀 투자를 좀 포커스 맞춘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종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세하게 광명전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담 업사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 지금 현재 개장이 된 상태인데요. 관련돼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좀 많이 되어 있고 수급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약세로 좀 출발을 하네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업사부님? 네네.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보통 다시 보기를 봐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저 사람이 그때 얘기를 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월이 바뀌거나 분기가 바뀌거나 반기가 바뀌거나 이럴 때에 전략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좀 세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뭐 기관이나 혹은 외국인 이런 부분들에서 전략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포트폴리오가 바뀌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습관적으로 특히 분기가 바뀔 때, 뭐 이번에 분기가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좋고 잠깐 흔드는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다음날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분위기를 반전시켜가지고 끝까지 좀 강세를 만들어놨던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상승이 과했고 또 어찌 보면은 지금 저항대에 왔었지 않습니까? 그날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화요일 날 최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역시도 아마 영상 돌려보시면 아실 텐데 2,685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때 전화 연결할 때는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였었죠. 좀 밀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만약에 분위기가 전환돼서 오후에 끌어올라갈 수 있다라면 2,685까지일 거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로 저항대를 만나는 구간입니다. 이 밴딩 안에 추세대 상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60선 요 부분에 대한 저항대를 만나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저항대인기도 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크게 빠졌거나 뭐 이제 흔들렸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니죠. 예, 미국 시장도 지금 보시다시피 눌러주고 20선 돌파하고 살짝 저항을 혹은 이겨내고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아직 크게 상방이다 하방이다 정해지진 않았다. 다만 단기 저항대에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은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악재가 더 새롭게 나왔다거나 혹은 뭐 아주 좋은 호재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아니거든요. 다 알려진 내용들이고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그런 수준들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재앙 수준의 뭐가 될 거다. 제니 옐런도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의 그런 경로를 좀 잘못 판단했다, 오판했다라는 시인도 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크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흔들림은 조금 화요일 날 좀 과하게 상승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좀 필요한 아주 좀 조정받을 만한 정도의 조정이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이니까요.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되고 오늘 마켓 파워를 보면 오늘 마켓 파워 온도가 사실 우리 지금 방송 연결 전에는 12도, 11도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도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낮은 온도긴 하지만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중에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 거기서 중요하게 역할을 했었는데요. 아침에는 차익도, 비차익도, 매도가 쭉 나오다가
현재 눈에 띄는 게 파란색 선 보이시죠? 파란색 선이 급격하게 매수세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비차익이고 보통 비차익이 규모가 차익에 비해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대형주 그죠? 프로그램 매매들은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담기 때문에 그러한 대형주들의 상승세를 지금 어떻게든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대형주 장세는 아닙니다. 그렇죠? 18도이고 소형주 코스닥이 30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세 움직임이면서 가야 할 만한 것들 혹은 지금 시장이 싹 뭔가가 단단한 상승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슈를 가지고 있는 업종 종목 이런 부분들에서 힘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뭐 이번에 또 지방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선거 결과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와 그다음에 지금 뭐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많이 또 올랐는데 이런 움직임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폭염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상당히 더운 날씨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전력 사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졌다, 또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그래서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것들도 많이 가고요. 또 오랜만에 원자력도 같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같이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가 올라가고 폭염이 나오면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뭐 현대사료, 한일사료 뭐 이런 것들 있죠. 농업주들 지금 효성OMB 그다음에 뭐 팜스토리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도 강세로 조금씩 서서히 지금 현재 통화하는 도중에도 조금씩 힘을 쓰고 있다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날 또 이야기를 정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 초반이나 주 말이 좀 월 말이 겹쳐 있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큰 움직임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점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따른 전략을 펼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업사부님? 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폭염도 있고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뭐 이제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폭염이 많이 되면은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신성ENG를 말씀드렸고 오늘도 일단 상승세로 가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사실 오늘 시스템 포착 종목이 SDN이라는 종목도 포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태양광 쪽이니까. SDN 쪽보다는 지금 한일사료 이쪽들이 또 강력한 힘을 또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좀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일 사료를 좀 먼저 봐보고 싶고요. 지금이 이제 포착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전화 연결을 하는 사이에 포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눌러주면 9,500원 이하 구간 정도 혹은 그 9,400원 부근에 왔을 때 한 번 정도 보면 어떨까 하는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역시 내가 매수를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매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튀어나가게 되면 뭐 그냥 편안하게 10,000원 넘어갈 때 뭐 차익실현을 한다거나 그때도 거래량 계속 붙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비중만 조금 줄여놓고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에너지주로서 한신기계라는 종목도 뭐 잘 아시죠? 원자력. 이런 종목들도 포착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그래도 그 중에서는 일단 한일사료를 우선순위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9,000원이 이탈되는 상황을 만든다면 아무래도 이제 손절로서 또 대응하시는 게 또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종목 한일사료였습니다. 5%, 6%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성공 투자를 위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0.75%, 코스닥은 0.0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함이 바뀌었네요. 바로자산운용 종합금융부문 SF팀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바로 나누어 볼 텐데요.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변동성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거래소가 이 코스닥보다 좀 더 낙폭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같은 경우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좋지 않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물론 이제 종목 수 비율로 보면 기술주가 코스닥이 좀 더 많은데 코스피의 이 기술주에 속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코스피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분위기 좋지 않았던 게 국내 시장의 코스피로 이 여실히 좀 옮겨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0.84%, 코스닥이 0.13%거든요. 코스닥은 약보합인데 코스피는 하락입니다. 이 0.85%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까지 이 기술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술주들, 여기에다가 카카오도 그렇고요. 이 시총 10위 안에 드는 이런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점, 1% 이상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큽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2650선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 지난주 금요일 장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지난주 금요일이지 아니죠.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화요일 밤 그리고 수요일 밤 미국 시장에서 조금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2,650이라는 점, 거래 대금이 일시적으로 좀 좋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다시 올라와 있죠. 미국 시장에서도 환율이 올라왔는데 이 원달러 환율에서 달러의 강세가 다시 지속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락들이 특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 1247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좀 알려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시장에서 시각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패널 가격만 놓고 본다라면은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조금은 저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우려감 말고 기대감이 있는 쪽은 이 WOLED 쪽으로는 기대감, 그러니까 OLED 쪽은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이 패널 부분, LCD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들이 같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좀 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거래량도 좀 나오면서,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양봉 내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려감도 맞는 말이고 이 기대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최근에 특히 거래소의 시장 트렌드를 좀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LG 디스플레이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종목들 위주로 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보다도 좀 더 보수적이 됐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싸기 때문에 샀을 때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매기가 쏠리고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2분기 실적은 조금 저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반기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덜합니다. 많이 내려와 있는 가격이
샀을 때의 부담감이 덜한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했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하루 만에 상승이 좀 멈추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하고 가격적인 부담이 덜하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좀 떨어진 것에 비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에 비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은 답답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또 매매 시그널주로서 이야기를 좀 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관련돼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까지 모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종목을 이야기를 여쭈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특징적인 테마적인 종목들도 좀 여쭈어 볼까 합니다. 원숭이 두창과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들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직 퍼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이슈로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 저희가 그냥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이게 테마주가 분위기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테마주가 사실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장이 좋지가 않죠. 이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가 상당히 좀 심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테마주만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테마주가 만만치는 않죠. 근데 원숭이 두창 관련한 경우가 이 급성 간염, 원숭이 두창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짧은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길게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무언가 확진자가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확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무슨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테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 많기 때문에 대부분 테마주들이 그렇죠.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조심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마주에도 움직이려면 조건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현재 원숭이 두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블루베리 NFT 그리고 진 매트릭스 같은 종목들은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면서 관련된 정치인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정치인 테마주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테마주가 움직이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인 테마주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이전 선거에 비해서 확연히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접전 지역도 있었죠. 경기도지사라든지 이슈를 좀 많이 받는 인천 계양을이라든지 분당 성남이라든지 좀 주목을 받는 지역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특정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크게 주목을 좀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오는 분위기들 속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이 정치 테마주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고 이번에도 사실 정치 테마주가 많이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할 정도로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각 정도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체적으로 좀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죠.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확진자가 많아진다든지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이 관련돼서 특정 나라에서 확진자가 많아졌는데 이거에 대한 백신을 누가 개발한다든지 이런 나올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많은데 정치 테마주는 이제는 당선 여부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되기 전,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 5월 달에 놓고 봤을 때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도 좀 시원찮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 테마주는 조금은 관심도에서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들로 거론이 되는 굉장히 치열한 접전 지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치인 테마주들 시장에서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관련돼서도 종목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오후장까지 좀 매매를 할 텐데 어떤 전략으로 오늘장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오후장까지도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좋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소폭이었지만 순매수였다가 좀 전에 순매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좋지 않았었던 점을 오늘 하루 대부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2650이라는 점, 말씀드렸지만 환율도 지금 다시 원화의 약세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외국인의 수급은 우호적이기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가격이 싼 일부 종목들 위주로만 좀 대응을 하시고요. 현금은 조금 많이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후장도 낙폭이, 하락폭이 지금 정도거나 아니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까지는 좀 보수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전략도 그에 따라 세워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이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